네, 3교시 상담 시작해보죠.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 선생님께서 분석해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볼까요? 네, 오늘 만나볼 학생은 교육감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3.16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3.7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봉사, 동아리, 교사입니다. 희망대학은 중앙대 교육학과 다빈치형 인재전형, 한국외대 중국어 교육과 학생부 종합전형, 공주대 교육학과 잠재력 우수자 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교육감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꿈이 명확해요. 훌륭한데요. 자, 우리 학생 교육감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동아리도 하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에 대해 알게 되었고, 네. 그래서 이 현실을 바꾸려면 교사가 되기에는 좀 역부족일 것 같아서 교육감을 해가지고 좀 바꾸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씁쓸한 웃음을 지으시는데요. 아닙니다. 우리 학생 꼭 교육감이 돼서 좋은 입시 정책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 상담 시작을 해보죠. 김선우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자, 김선우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네.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이 자기소개를 하면서 봉사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교육감을 꿈꿨다고 했는데요. 예, 봉사, 동아리 활동을 바탕으로 교사가 된 후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교육감을 꿈꾸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봉사와 동아리가 잘 갖춰져 있는 학생입니다. 네, 자, 먼저 선생님께서 평가해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살펴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60, 정시 경쟁력은 4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김선욱 쌤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 비율을 60대 40으로 이제 수시 쪽에 조금 더 높게 주셨는데요. 이렇게 평가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현재 학생의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해 보면 내신 성적이 3.16 등급으로 조금 낮기는 하지만 종합전형에 대한 기본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수시를 중심으로 합격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리고 정시는 지금의 모의고사 성적이 3.75 등급으로 희망하는 대학에는 조금 부족해서요. 예, 성적이 보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전형 수는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선생님. 네, 유리한 전형순을 보면 제1순위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꼽아봤는데요. 현재 학생의 교과 성적에 비해서 비교과 활동 내용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한 교과 성적 보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되고요. 예, 면접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학생에 있어 가장 큰 장점은 모의고사 2개 영역을 가지고 수능 최저 학력을 충족할 가능성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교과 전형을 뽑아봤고요. 세 번째는 정시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 가능하다면 사실 이제 정시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학 나형과 한국지리 성적이 우수한데 국어와 영어 성적이 조금만 보완된다면 정시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대학 중에 한 곳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성적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모의고사 성적 살펴주실까요? 네.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4월 모의고사 점수는 국어 4등급, 수학 나형이 3등급, 영어가 4등급, 한국 지리가 3등급, 사회문화는 5등급으로 평균 3.75등급의 성적이었습니다. 3월과 4월을 비교해보면 국어와 영어는 4등급을 유지했고요. 수학 나형도 3등급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사는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을 했고 한국지리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 사회문화는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하여서 전체적으로는 모의고사 성적이 3.64등급에서 3.75등급으로 조금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인문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수학 성적이 가장 우수해서 앞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의 성적으로 이제 희망하는 대학과의 어떤 정시 지원 가능성 이런 부분과 또 앞으로 이제 뭐 최저 기준도 있고 또 정시 전형도 남아 있으니까요.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전략은 어떻게 세웠으면 좋은지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정시 지원 가능성과 모의고사 전략까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4월 학력평가 결과를 분석해서 사실 이제 정시 지원 가능 점수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가군의 공주대 교육학과는 100분위를 반영하는데요. 예산
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지원 가능한 100분위 점수가 323점이었습니다. 인하대 교육학과는 예상 가능 점수가 100분위 340점이고요. 한국외대 중국어 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368점으로 지금 아무래도 50점 이상의 상향 지원으로 보입니다. 나군의 동국대 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예상 지원 가능 점수를 361점이고요. 다구는 중앙대 교육학과로 371점으로 저희가 검색을 해보았는데 전반적으로는 정시 지원에서는 희망하는 대학들이 상향 지원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모의고사 전략도 간략히 말씀해 주실까요? 학생의 그 상담 신청서를 봤더니요.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성적이 더 오르지 않아서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네. 예, 저희 학생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 우리 학생 그 모의고사 공부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네. 이제 문제를 풀고 그 채점을 할 때 채점을 하고 이제 해설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가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많이 안 돼요. 학생의 사실 모의고사 성적표를 제가 봤는데요. 그 중간에 보면 각 영역별 그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일단 국어 성적을 제가 봤더니요. 국어는 독서 부분의 배점이 34점인데 학생의 득점은 16점으로 전교 평균 19.45보다도 낮았습니다. 이것은 독해 지문에 대한 이해나 분석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좀 약해지면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특히 이제 과학 지문에 대해서 그 자연계 학생들에 비해서는 인문계 학생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도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 아까 이제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지도할 때 보면 오답 노트를 쓰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오답 노트를 쓰라고 하면 해설지를 깨알같이 베껴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종이 낭비죠. 오답 노트를 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인이 먼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생각을 이제 검은색이나 파란색 펜으로 쓰고요. 사실 해설지에 있는 내용들을 다른 색깔 펜으로 쓰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비교해 보시면 자신의 생각에서 오류가 있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쉽게 풀리지 않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러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오답 노트를 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어나 수학이나 각 영역이 모두 마찬가지이고요. 영어는 읽기 부분의 배점이 47점인데 학생의 득점이 29점, 전국 평균은 25.12였습니다. 독해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리 EBS 교재에서 연계되는 독해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독해에 아니면 다른 지문도 그렇고요. 연계 비중도 있지만 일단은 저희 교재에서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요약 정리, 그다음에 단어 암기는 필수입니다. 학생이 테트리스 게임을 알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굉장히 히트했던 게임인데, 네, 제가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테트리스 게임을 그 다음 판으로 가기 위해서는 막대를 빈틈없이 채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실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열심히 공부한 것만큼 성적이 향상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 테트리스 게임처럼 꽉꽉 채워갔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 나눠볼게요. 선생님, 교과 성적 봐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의 1, 2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점수가 좋은 과목부터 순서들을 살펴보면 가장 좋은 과목이 수학 3등급, 그리고 사회가 3.18등급, 국어와 영어는 3.22등급으로 평균 3.16등급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학기별 추이도 살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주요 과목 성적 추이를 보시면요. 국어와 수학, 영어가 1학년 1학기에는 모두 4등급이었습니다. 하지만 1학년 2학기부터 조금씩 상승세를 보여서 모두 3등급이 되었고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2학년 2학기에 2등급까지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미 중간고사가 끝난 상황인데요. 기말고사까지 마무리를 잘해서 내신 성적이 조금 더 향상이 된다면 어떤 전형을 써도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볼게요. 먼저 김선욱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계산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계산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독서 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 경력, 비는 자율 활동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당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수상 경력과 자율 활동에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만 나머지 영역에서는 이제 비교적 준비 상태가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제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경쟁력이 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선욱 쌤께서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죠. 네, 화면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2학년이 돼서 직접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내에서 교대나 사대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어떤 교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요. 이 활동들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남아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소외계층 학습 멘토링 활동에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참가해서 2학년에는 108시간의 봉사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진로활동도 다양하게 있었는데요. 학과 탐방,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으로 참가해서 교육학에 대한 조언도 들었고요. 학부모 진로 코치와 함께하는 진로 상담에 참여해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고 상담받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교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는 교육 문제와 관련된 소논문을 작성하는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 활동에도 참여하고요. 자신의 생각을 확장하고 타인의 생각에 귀 기울여 노력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전공과 연계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독서도 교육과 관련된 도서가 10여 권이고요. 특히 인성과 가치관 관련 도서도 10여 권 정도 있었고 교과와 연결된 그 다양한 분야의 독서가 2학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자기소개서 1번이나 자율 항목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수상 경력인데요. 봉사상 멘토리 활동 계획서 우수 학생으로 2회, 동아리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은상처럼 자기주도적으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수상이 이루어져 있고요. 중국어 경시대회 금상, 교과 우수상 중국어, 한자 한문 경시대 동상 등 중국어와 관련된 그리고 한자와 관련된 교과 수상 내역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제 전공과 연계해서 그 부각되는 수상 경력이라고 평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이외에 수상 내역이 없어서 좀 부족해 보입니다. 자율활동이 가장 약했는데요. 학교에서 단체로 이루어진 활동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개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우리 학생 이제 수상 경력이랑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평을 받았지만 그래도 나머지 네. 부분에서는 네. 훌륭하게 잘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성적과 비교가 살펴봤고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 희망대학 중에서 가장 네. 주목해볼 만한 대학은 어디가 될까요? 네. 희망대학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1지망으로 중앙대 교육학과 다빈청 인지전형, 2지망은 한국외대 중국어 교육과 학생부 종합전형, 3지망은 공주대 교육학과 잠재력 우수자 전형을 희망했는데요.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는 3지망 공주대를 진단해 보았습니다. 자, 김선욱 쌤께서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공주대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선택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그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한 2년여간의 합격자 그 점수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제 인재상이라든가 또는 평가하는 요소들이 요즘에는 잘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검토해 본 결과 공주대를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 뽑아봤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공주대에 네.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공주대 교육학과 잠재력 우수자 전형에 대한 우리 학생의 진단 내용은요. 교과 준비도는 별점 2개, 비교과 준비도는 별점 3개,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공주대의 특징과 또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공주대의 특징을요.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주대 교육학과 잠재력 우수자 전형은 사실 모집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3명을 선발하는데요. 2015학년도에는 21대 1, 2016학년도에는 18.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요. 전형 방법은 1단계에서 3배수를 서류 100%로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과 면접 30으로 선발합니다. 제출 서류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가 있는데요. 1단계 서류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핵심 평가 요소를 보면 모집 단위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인정될 만한 활동과 노력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학업 이수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는지, 그래서 그 고교 교과목의 학업 성취도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인성과 관련돼서요. 이 직업 세계에 필요한 인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단계 면접에서는 면접위원 3인이 10분에서 15분 이내에 개별 심층 면접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모집 단위 학과에 대한 관심, 열정,
그 다음에 진로의식이 뚜렷해서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집 단위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기본적 안목을 갖고 창의적 사고 능력, 논리적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또한 인성과 그 태도도 평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능 최저는 없는데요. 전년도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 교과 성적으로 뽑는 그 전형 안에서는 주로 2등급 초반대 합격자가 분포되어 있고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공개된 점수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근사치로 갈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3학년 1학기 교과 내신 성적이 조금 향상된다면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전공 관련 활동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소개서 서술을 잘 해낸다면 소신 지원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해 준비해 주신 추천 전형을 알아볼 텐데요. 어디일까요, 선생님? 네,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은요. 상명대 교육학과 상명인재 전형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8명이고요. 2015학년도에는 16.43대 1, 2016학년도에는 29.7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1단계는 3배수로 앞에서 봤던 공주대와 같이 서류 100%인데요. 2단계에서 면접이 50%로 우리 학생이 준비를 잘한다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출 서류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이고요. 1단계 서류에서 인성과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을 보고 2단계 면접에서는 면접위원 3인이 10분에서 15분으로 개별 면접이 진행됩니다. 이때에도 인성과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고요. 전년도 입시 결과가 입시 그 홈페이지,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충원은 1명에서 2명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학생부 평균 성적은 3.34등급이었습니다. 추천하는 이유로는 가장 경쟁률이 높은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하지만 2단계 면접 비중이 커서 1단계 서류를 통과한다면 학생한테는 조금 긍정적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공개되어 있는 학생부 성적도 사실 학생에게 부족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공 적합성이나 발전 가능성, 그 인성들을 모두 잘 녹여내서 표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적정 지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까지 들어봤는데요. 이제 수능까지 182일 남았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남은 기간 대입 전략을 좀 잘 세울 수 있도록 시기별 로드맵을 좀 작성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시기별 대입 전략은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이미 벌써 5월 중순입니다. 이때 아무래도 지금 6월 모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EBS 연계 교재를 학습하시고 6월 그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지금은 아무래도 이 수능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7월과 8월은 그 내신 성적에 대한 이제 산출이 다 끝나는 때입니다. 이때부터는 자기가 어떤 전형을 써야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에 사실 학생 같은 경우는 종합 전형을 써야 되니까 자기소개서 작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여름방학 동안의 9월 모평에서 자기가 어떤 부분을 보완해서 더 높은 성적을 받을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수능 때까지는 저희가 이제 수시 원서를 쓰고 난 다음에 흐트러지기 쉬운데요. 이때에 끝까지 집중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께서 이제 남은 기간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대입 준비를 해야 되는지까지 알려주셨고요. 우리 학생 상담 받아봤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어요? 네, 그 자율활동이 조금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보충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는 자율활동에 기록할 수 있는 요소들이 사실 그 담임선생님의 행동종합 의견에 조금 더 기록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3학년에는 그 생활기록부에서 담임선생님의 종합 의견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하는 이제 활동들에 있어서 담임선생님한테 써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학생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보여지는, 생기부에서도 보여지는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담임선생님이 수시를 이제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 학급에서 했었던 본인의 역할들에 대해서 잘 그 항목에 좀 더 기록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보완들이 많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독서에서도 조금 더 확장된 지식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 교육감을 하고 싶은 학생이라고 했는데요. 네. 이 시야가 넓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다양한 분야의
그런 독서가 이루어진다면 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가지를 해야 되겠네요. 이제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네. 독서를 더 네. 좀 다양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오늘 상담한 내용 자세하게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시고요. 우리 학생 교육감이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교육감이 돼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죠. 네, 오늘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명과 상담을 진행을 해봤는데 윤상 선생님 또 뭐 우리 학생들한테 해주실 얘기 없을까요? 예, 오늘 이제 두 학생 모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뜻을 두고 이제 준비해온 학생들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학교 생활도 되게 힘들게 한 부분도 있는데 나중에 올라와 보니까 이제 그 힘들게 한 만큼 이제 교과 성적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좀 많이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 3학년 1학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교과 성적 향상을 좀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요. 또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대한 좀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의미 있게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장점을 어떻게 이제 녹여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여태까지 준비하고 노력했던 부분에 이제 활용 점정을 찍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본인의 능력이 훨씬 더 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서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하는 노력, 그 다음에 자신의 장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아마 합격의 길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 고민을 하다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네. 앞서서 저희 어머니께서 상담 신청해 주실 때 구로구 입시 설명회 통해서 네, 네. 상담 신청해 주셨거든요. 그것 좀 저희가 입시 설명회 한 번 더 합니다. 네. 6월 3일 금요일 TBS 2017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가 강동 구민회관에서 열리니까요. 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오늘도 소중한 상담 함께 해주신 이치우 선생님, 김선호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진로멘토 특강 자연계 의대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승남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강의가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